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경래 기자의 최강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저희 선박을 납치를 했습니다. 납포를 해가지고 지금 사실상 뭐 인질로 잡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왜 그랬느냐, 이게 돈 문제 아니냐, 결국 지금 동결돼 있는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에 우리가 좀 끼어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지 김영미 분쟁 지역 전문 PD와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PD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쨌든 우리 국민 5명 포함한 20명이 지금 납포가 돼가지고 갇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현재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에서 억류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참 이게 이 혁명 수비대라는 게 정규군이에요? 이건 뭐 사람들이 디테일하게 잘 모르더라고요. 네, 그 이란 혁명 수비대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정규군, 국방부 소속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취재 가서 되게 좀 개념이 네. 잘 들어오질 않아서 몇 번을 물어봤는데, 네. 약간 상토 예비군 같은 소속인데, 아하. 그러니까 민간인이면서 군인도 같이 겸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조직의 힘은 또 되게 세요. 그래서 혁명 수비대의 가장 지도자는 굉장히 레벨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군 병역을 하면 어느 정도 되면 전역을 하거나 그런데 여기는 그런 개념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굉장히 센 그런 군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규군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지금 이제 이게 2019년에 보면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영국 유조선을 납포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2019년에.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를 타겟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은 뭐 우연히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 자체들을 우리가 좀 멀리서 잘 모르니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네. 굉장히 협소한 해협이고요. 네. 이쪽을 지나가는 배가 워낙 많아요. 네. 그 해협 자체가 협소한데 거기 지나가는 배들은 굉장히 큰 배들이 지나가요. 유조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육안으로 봐서도 우리 축구장 하나 크기 정도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런 배들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 작은 그런 배들이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어느 배를 납포하겠다고 표적을 세우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예. 매일 이렇게 그때 당시 우리 배가 납포가 될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배가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그 배가 케미호가 딱 그 배를 항우면 어느 정도 이 배가 지나가는 거를 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 배가 납포되는 상황을 굉장히 그 카메라를 동원해서 잘 촬영을 했더라고요. 아, 이란 측에서요? 네, 그래서 그건 헬기 촬영도 하고 되게 다양한 각도로 촬영을 해서 자국의 방송에 막 나갔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는 사전에 좀 준비를 하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란 쪽에서 어떻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황에서 한국 국적의 배들 중에 계획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예, 이게 왜 그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 해석은 조금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급한 게 우리 정부가 지금 청해부대를 인근 해역으로 급파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뭐 군사작전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까? 현장 상황은? 그 청해부대가 거기 가서 사실상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네. 거기는 말하자면 이란 구역인데 네. 이란의 해군이 다 동원되면 우리 청해부대가 이란 해군을 상대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란 군이 미사일이나 뭐 포를 쏘면 우리가 거기서 포를 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해전이 돼버리는데 네. 이건 납포된 것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네. 그래서 가능하면 무력 충돌이 벌어지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양국이.
일단 납포된 것보다 더 큰 일이 벌어졌다가는 양국이 다 감당이 안 되는 사안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양국에서 안 하려고 할 거란 겁니다. 그러면 청해부대가 파견된 것은 일종의 우리로서의 뭐 무력 시위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무력 시위보다는 예. 우리 국적의 국민들 5명이 지금 납포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우리 정부의 액션이라고 보여지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왜 벌어졌는가를 알아야지 이제 해결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뭐 돈 때문이다. 우리한테 지금 자금이 동결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을 원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거기에 대한 뭐 협상도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PD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한 가지만 가지고 벌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 납포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이 시점이 이란의 여러 가지가 긴장도가 높은 시점이었어요. 작년에 술레만이라고 혁명수비대 최고 지도자였던 사람이 미군의 공격에 의해서 사망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며칠 전부터 반미 시위가 이라크 시아파, 이란 시아파, 그러니까 이란 전체 굉장히 심하게 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 반미 시위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또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한 보름 앞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말하자면 이 구역에 대한,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이란의 존재감을 좀 과시하기 위한 그런 점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가 한꺼번에 이번 사건을 통해서 터져 나오면서 이란 자체는 존재감을 좀 더 과시하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다고 미국의 선박을 납포를 한다든가 이런 직접적인 행동을 했다가는 예. 미국과 전면전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전면전을 피해가는 간접적인 걸로 한국의 선박을 납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미국을 만약에 대상으로 한 어떤 그 이란의 액션이라고 보면은 그 미국과 관련된 나라는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우리나라라는, 이게 참 궁금해요, 사실은. 이전에 예. 한국 선박만 납포한 게 아니라 인도 선박도 납포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똑같은 이유를 댔어요. 환경 오염을 시켰다고.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꼭 한국 배가 아니라 입맛에 맞게 어느 나라 배도 이란은 자기네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 호르무즈 해협을 10분 이용하는 거예요. 거기 지나가는 배가 어느 나라가 됐든지 간에. 네. 물론 이제 영국의 배도 재작년에 또 납포를 해가지고 65일 동안 또 억류를 한 그런 기록도 있고요. 예. 그래서 굳이 한국 선박이어서라기보다 네. 그때그때 지나가는 배 중에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도를 충분히 이용해서 네. 이란 정부의 존재감을 국제적으로 과시하고 싶을 때마다 선택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란으로서는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은 다시 협상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강경한 어떤 액션 그리고 이런 어떤 긴장 국면을 만드는 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이란한테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미국 선박을 납포를 했으면 정말 강경한 게 되는 거죠. 근데 우회술로 해서 네. 한국 선박을 납포했기 때문에 강경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약간 돌아가는 전술을 쓴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미국을 공격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비난 성명을 낸들 미국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네. 이란 정부는 충분히 명분을 내세울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예.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게 참 서러운 그런 느낌도 있는데 미국이 좀 본인이 문제의 어떤 시발점이라고 하면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한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사실 그 소호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만 겉으로는 미국이 끼어들 새가 없어요. 아하. 미국 선박을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란 정부가 여기에 미국이 끼어들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납포를 한 건 한국 선박이고 네. 지금 현재 그 자금을 동결한 건 한국은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미국이 끼어들 공식적인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한국 정부와 이란 정부 간에 네. 외교적인 그런 선상에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해결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미국 정부가 나서서 이게 더 복잡해질 수도 있는 사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 사이가 나쁜 건 이란과 미국이거든요. 네. 원칙적으로. 네. 그리고 한국과 이란은 미국만큼 사이가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거는 한국 외교부와 이란 외교부 사이에 네.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도 이제 외교부에서 사람을 좀 파견해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 동결된 자금을 백신 구입 자금으로 좀 쓸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현실 가능한 거라고 보세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한 경제 제재에는요. 네. 다른 거를 이란 정부가 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백신을 쓴다고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거 인도적인 소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한 거예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이란이 코로나 이 팬데믹을 맞으면서 예. 백신이 너무 간절하거든요. 그리고 피해도 크고 심지어는 이란 정부의 주요 인사들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사망도 하고 네. 국민들도 굉장히 지금 민심이 안 좋거든요. 코로나 네. 사태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뭐 얼마가 되든 백신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가장 지금 간절하게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 자금이 백신으로 풀려난다면 그거는 굉장히 이란 정부에서는 간절하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정부가 그런 의사를 갖고 있고 미국도 승인을 했다는 건데 이란은 이 자금을 어차피 백신 자금으로 쓰려면 미국을 한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다시 막아버리면은 어떡하느냐 이런 의심을 계속해서 얘기가 잘 안 풀린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미국이 역시 또 입장을 좀 분명하게 밝혀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지금 상황에서 예. 코로나 백신이나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그러니까 의약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미국 쪽에서도 이걸 안 풀어줄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란 사람들 코로나 지금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나서 사람들 다 죽어가는데 네. 매일 지금 사망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계속 묶어놓을 수 있는 만한 명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새 정부가 충분히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문제는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그동안 우리 선원들이 억류가 돼 있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예. 지금 혁명수비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선원들을 계속 억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 네. 만에 하나 배 안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그게 더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지 외교적으로 이게 풀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억류돼 있는 동안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선원들의 안전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건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외교적으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네요. 뭐 소말리아 해적이나 나이지리아 해적은요 네. 협상을 보려면 주체를 알 수가 없어요 일단. 그리고 항상 이렇게 시간이 너무 걸리고 네. 또 누가 얼만큼을 원하는지 또 몸값을 또 요구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또 협상을 해야 되고. 근데 이란은 유엔에 가입된 국가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외교 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고 또 이란에도 우리 한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외교 라인을 통해서 충분히 얘기가 가능할 거고 또 그들이 내세우는 그런 원인들 납부한 이유들이 있잖아요. 환경 오염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재발 방지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드릴게요. 김영미 PD였습니다.